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대화 소셜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소셜링 안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다양한 인사이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질문들과 게스트님들의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1부는 올해에서 내년으로의 다리 놓기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였고요. 두 번째는 올해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에 내가 두고 갈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내년에도 내가 가져갈 것은 무엇인가요?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자매들이랑 방콕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같이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해외를 같이 간다? 생각을 했을 때 너무 머나먼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일이 앞으로 있을까? 만약에 언니랑 동생이 아이를 갖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결혼 기념으로 같이 다녀오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다녀왔는데 그게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행을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대학원을 졸업하는 일이 있었대요. 많은 이슈로 좀 늦게 졸업을 하게 됐었는데 내가 성과가 있나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성과가 가장 크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해서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첫 수익화가 됐대요. 이제는 회사가 선택사항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나중에 따로 물어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에 있어서는 게스트님의 표정이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요. 올해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생각나는 건 없더래요. 그런데 딱 하나 생각이 났던 게 생일날 물고기를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모르니 제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을 건데요. 물고기가 주인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주면 점프하고 영역 침범을 하면 숟가락을 물고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게스트님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밥을 주면서 재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강하길 바란다며 박수를 쳐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올해 제 동생이 옥돌이라는 강아지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미 4년을 키우고 난 후에 파양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안에 와서 흠뻑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볼 때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온 게 참 복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만큼 다 예뻐하고 있는 중인데요. 반려견을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문득 저도 올해 기억에 남는 경험은 아니지만 우리 옥돌이가 저희 집안의 가족으로 함께 하게 된 게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올해에 내가 두고 갈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못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마음이 좀 쓰였어요. 오히려 일을 좋아한다는 말로 가족들과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친 게 아닌가.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도 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예민하게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신경을 못 써줬던 그런 저의 과거의 모습을 두고 새롭게 가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불쾌하게 하는 나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거. 이 부분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불쾌한 감정이 들더라도 생각을 흘려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에너지를 쓰지 말자고 한대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는 4글자 얘기한대요. 어쩌라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명확한 말이기 때문이었죠. 어쩌라고. 여러분들도 어쩌라고 하면서 불쾌하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내년에는 어쩌라고 4글자로 잘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 게스트님은 마음속에 극티
남친을 두고 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힘들고 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극티 남친이 그게 뭐가 힘들어? 그거 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1.5인분을 하는데 나한테는 1인분밖에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런 티 마인드를 내년에는 좀 두고 힘들면 힘들다. 힘들면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나 돌아봤었어요. 제가 옛날에 일기를 썼을 때 항상 괜찮다는 말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때를 돌아보니까 분명히 나는 너무 힘든데 왜 그때 괜찮다고 했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괜찮아.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제 일기에서마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 감정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내가 가져갈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딱 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모든 걸 떠나서 온전히 내 편인 나로 만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2025년도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내가 성취한 것도 있을 거고 오히려 이번 연도에는 쉬어가야 할 시기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확장의 해라서 강의도 나가보고 다양하게 이런 유튜브도 진행을 해보고 스레드에서도 열심히 활동도 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요. 2025년을 한 번쯤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한테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야 할 때, 쉬어야 할 때, 사랑해야 될 때, 달려야 할 때. 저는 이번 연도가 저에게는 달려야 할 때였고 각자마다 시기가 있는 거니까 내 시기를 잘 다독여 가면서 2026년을 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다양한 질문들을 내가 마주하면서 생각나는 인사이트나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기다릴게요. 모두들 안녕!